자, 개강입니다. 2024년 이론 완성과정 2 음성 의문론 오늘 개강이고요. 3, 4월 들어갈 거고 사실 우리 이론 완성과정 1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0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8주 과정인데 10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내용이 좀 많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기간에 쫓겨가지고 훅 지나가는 거는 그거는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훅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개강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학에서는 지금 한 학기 동안 16주차 지금 15주차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기말하면은 한 3학점 이런 거 3학점이니까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이것을 똑같이 배울 때 두 중간 기말 빼버리면은 13주차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8주차 끝내버리면 이거 너무 지금 다급하다는 생각이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드는 거예요. 13주차에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 책을 다 끝내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널널하게 13주차도 책 끝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8주차에 책을 끝내려고 하니까 빡빡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을 3시간 진행할 때 어, 조금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바쁜 마음으로 좀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느슨하게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빡세게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음, 잠깐 하면은 이 강의 내용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원서택 강의 들은 사람은 이제 반복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될 거예요. 뭐 이 책이 기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을 굳이 갖다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책에서 없는 내용 같은 경우 그것을 더 추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없는 의문 과정 그 내용들도 좀 더 추가로 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 강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 이론 완성 과정 2에서 맨 마지막에 형태론하고 의미 화용론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긴 한데 그 부담스럽다는 게 이제 거기 시간이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볼 겁니다. 뭡니까? 입문서 수준으로 간단한 개념을 살펴봐서 그래서 영어학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정도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부할 때 그냥 막연히 공부가 아니라 공부할 때의 그 수준이라는 게 임용시험은 굉장히 높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지 말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뭐죠? 설명회 때도 그리고 그때도 대학원 수준의 공부, 우리는 학부 내용을 공부하지만 수준은 대학원 수준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 내용을 보는 시각, 이 내용을 보는 시각이 어, 학부생으로서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대학원으로서의 조금 높은 꼭 대학원이 아니라 꼭 높은 수준에서 이 내용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드뷰라는 말을 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밑에서 그냥 건물들 아래서 같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왜냐하면 출제자는 그 시각으로 그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공부 수준이 공부하는 방향이 수동적 공부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액티브한 공부 방식을 택해야 돼요. 액티브하게.
수동적으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봐야 돼. 일단은 많이 액티브한 게 뭐냐, 수동적인 게 뭐냐,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제 그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 여기서 올린 사람 있나? 아니, 2회 독했는데, 어, 그래메리카 통사론 이야기예요. 2회 독을 했는데, 책을 2회 독을 했는데, 그래메리칼, 언그래메리칼 이 인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인출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가 분석을 해야죠. 왜 인출이 안 되지? 2회 독했는데 왜 인출이 안 되지? 왜 이것을 분석이 안 되지? 그걸 스스로 분석을 해야죠. 한참 공부는. 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어려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근데 뭐 그 구체적으로 그분과 같이 소통은 안 해봤지만 뻔하죠. 이해독해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독해도. 그러면 더 읽으셔야 돼요. 계속. 남들이 몇 독 해가지고 다 인출이 완료됐다라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더 읽으셔야 됩니다. 인출이 될 때까지 읽으셔야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런 것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 수준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수준을 높여서 학부 수준의 내용이지만 높은 수준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일단 많이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여전히 나가죠. 과제는 이제 그 교재 연습 문제하고 뒤에 워크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중요 개념도 과제로 지난 이전처럼 과제 어사이먼트 뭡니까? 그 핸드아웃을 드릴 테니까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그걸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 자료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의 어, 의문현상이 추가되는 게 있는지 계속 저는 나름대로 논문 같은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의 없는 의문현상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론 영어 완성 과정 2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거예요. 자, 목차 보겠습니다. 영어학 이론 완성 목차는 파트 1이 우리가 지난 1, 2월 달에 했던 신텍스예요. 그래서 파트 2가 포놀로지고요. 파트 3가 아까 말씀드린 형태론 그 다음에 의미 화형론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 2하고 3 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목차에서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기반에 없는 것들이 3번에 distinct future가 없고요. 그 다음에 food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요 부분을 더 추가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distinctive future 요 개념 요것과 food 개념은 너무 시험에 너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죠. 그런 나머지는 어느 책이나 똑같아요. 이 내용은 통사로는 조금 책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음성어 묻는 책은 똑같아요. 어느 책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목차도 비슷해요. 여기도 목차도 비슷합니다. 그게 영국에서 나온 책이냐 미국에서 나온 책이냐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다른 거지 이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고 추가로 내용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요.
임용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의 개념에 놓치는 개념은 이제 없을 거예요. 임용시험을 보는 데서.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놓치는 개념이 있을까? 놓치는 개념이라는 것은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개념들, 이것을 수업에 집어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다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요 경계선에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중간에 수업에 집어넣을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수험생의 입장에서 개념을 놓치는 개념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완벽하게 대비되느냐? 완벽하게 대비되느냐? 음, 의문 현상을 아까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잉글리시 컨소넌트하고 잉글리시 바울에서 주로 다루는 의문 현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약간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 현상, 학부에서 배우는 의문 현상은 뻔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폰놀레지에서 의문 현상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빠진 거 뭐 몇 개예요. 몇 개 정도. 다루고 있는데 의문 현상이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의문 현상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사실 여기에서 분석 방향, 여기에서 의문 현상을 분석하는 그러한 개념들만 정확히 잡고 있다면은 조금 삐져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통사론 음성 의문론뿐만 아니라 통사론에서도 있고 어느 과목에서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개념들만 정확히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들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그 수준이에요.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내용을 내려다 볼지 이것입니다.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완전 뭘 해도 헤매게 될 겁니다. 여기 붙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버드뷰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보는 숲을 봐야 되는 거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네틱스 들어가고 오늘 포네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네틱 좀 지우고 시험은 전부 다 거의 다 의문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의문론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음성학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학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문론이 주가 될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 가지,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거 있죠? 의문론하고 음성학의 개념은 정말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흐릿하게 이렇게 안 돼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것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define 할 때, 정의할 때, 뭘 정의하세요 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포네티컬리하게 정의하세요. 포놀로지컬리하게 정의하세요. 포놀로지컬리하게 정의하세요. 요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요런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포네틱하게 정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라는 얘기고 포놀로지컬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포놀로지컬하게 정의하라는 것을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음성학은 여기부터 볼게요. 음성학은 뭐에 대한 공부예요? 저 아래 보시면 The inventory of all speech sounds예요. Which humans are capable of producing.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speech sounds의 목록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서 스피치 사운드라는 것은 말소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겁나 많죠. 하품 소리도 있고 기침 소리도 있고 많이 많지만 말소리, 모든 말소리. 여기서 포네틱은요, 특정한 언어의 포네틱은 아니에요. 특정한 언어의 포네틱이라는 연구는 없어요. 포네틱이라는 연구는 모든 인간의 말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음문론, 영어 음성학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음성학이라는 학문은 그냥 인간의 모든 말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 음운론 요건 맞는데 영어 음성학 이런 거는 맞지 않는 소리죠. 자, 포네틱 모든 인간의 말소리를 다루는 건데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포네틱은요 물리적인 소리를 본다는 거죠. 인간의 사운드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피지컬한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내리는지. 그래서 음성학 시간에 보면은 음성학하고 음운론을 연구하는 그 이제 전공이 다르겠죠. 그래서 음성학을 연구하는 보면은 대부분 실험실이 있어요. 이게 인문학의 그 영문과에 속해져 있는 언어학이나 영문과에 속해져 있는 이런 전공인데 실험실이 있어요. 왜 실험실이? 물리적으로 다루니까. 소리를 물리적으로 다루니까 전부 다 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단 말이죠. 예, 그냥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공기의 그 진동이 어떻게 되나. 예, 물론 우리는 공기 진동까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루는 그 음성학의 범위는 요 입안이에요. 근데 요즘은 입안에서 공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다 다루는데 여기를 주로 많이 다루죠. 진동을. 예. 소리를 만들었을 때 다르게 들리죠. 다르게 들린다는 것은 이 진동이 뭔가 다르게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 요 안에서 구강에서 성도에서 그것만 다루게 될 겁니다. 포네틱스. 그 다음에 포놀로지는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investigate 뭘 연구하냐면, 사운드가 used systematically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어디에서? 모든 휴먼 스피치가 아니라 different language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에 언어가 한 4천 개 정도, 4천여 개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도 몰라요. 그냥 대충 4천여 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런 언어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한 200개 정도 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요. 지구의 언어가 한 4천여 개 되는데 인간들이 사용하는 스피치 사운드는 한 200여 개.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소리 있잖아요. 이거 영어에서도 사용되고 불어에서 사용되고 아프리카에서 사용되고 그런 거예요. 200여 개. 얘네들이 각각의 언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쓰여지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쓰여지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포놀로지가.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그 원서 특강을 했지만은 원서 특강을 듣지 않는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아예 모든 사람들이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업이 막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듣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영어를 대비를 해보면은 한국어에서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 둘 다 있어요. 영어에서도 L 사운드, R 사운드 둘 다 있어요. 이건 사운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철자가 아니라 사운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운드가 이렇게 칠게요. 여기 이제 사운드니까 이 사운드가 한국에서는 철자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얘는 철자로 각각 L 사운드, 그 다음에 R 사운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운드는 다 있어요. 한국의 영어에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어 영어에서 각각 phonetically 음성학적으로 다루면 이 두 개의 소리가 다 각각의 언어에서 발화가 되는 거죠.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음운론적으로 다루면 포놀로지칼리하게 이것을 보면은요, 이 포놀로지칼리하게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대조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컨트라스티브 하지 않아요. 대조 기능. 즉 무슨 말이에요?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거예요.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이 두 사운드가. 근데 여기에서는 대조 기능이 있죠.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소리가 있으나 음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체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이것이 음성학이고 이것이 음운론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볼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백그라운드 날리지로 우리가 가져갈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야 돼.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포놀로지하고 포네틱 이거 개념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걸 몰랐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여튼 안다고 생각하니까 질문도 안 했죠. 당연히 나는 알고 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학 공부할 때요. 특히 통사론 공부할 때, 통사론 음성학 공부할 때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안다고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공부할 일이 없겠죠. 내가 알고 있는데 뭘 공부해? 그런데 거기서 더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뭘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영어학을 독학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독학으로 해도 되는데 꼼꼼하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부했을 때 그 정말 안 좋은 사례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10명이서 독학을 공부하면은 7, 8명이 그런 현상이 들어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포놀로지하고 포네틱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을 포네티컬리하게 정의해야 하세요. 포네티컬리하게 보세요. 포놀로지컬리하게 정의하세요. 이럴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